꽃이 나눠주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0만 개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뭘 나눠주냐 보니까 100원짜리 꽃이 봉투 있잖아요. 우리 봄 되면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100원짜리 거의 100원짜리로 상상은 안 되지만 100원이에요. 100원. 무슨 봉숭아 뭐 이런 봉투 그 원가가 100원 이상 안 되거든요. 무작정 찾아갔어요. 이 대한항공 같이 최고의 항공사가 남들 다 하는 이 100원짜리 꽃이 나눠주기 이거 해서 되겠냐? 이건 아시아나도 하는데 한 10년 내다보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그럼 니네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대한항공이 그 기내식으로 새싹 채소 비빔밥 뭐 이걸 비빔밥 메뉴를 특화시켰는데 그걸 좀 홍보할 수 있게끔 새싹 채소를 그냥 키워 먹을 수 있는 그 세트를 제안했고요. 그것은 뭐 한 2,000원 정도의 한 3만 개? 양은 많지 않지만 그걸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한항공은 첫 거래 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담당자,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 이사, 부사장 일곱 분을 직접 가서 PT를 했어요. 그 부사장 PT 하는데 부사장님이 거래 한번 터기 힘드시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데 진짜 힘드네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대한항공은 거래 한번 터기가 어렵지 터면 10년은 갑니다. 그래서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근데 진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난 한 10년 동안 6번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가 되면 연락이 오고 저희가 제안 주는 데는 요즘은 이제 그 땅콩 해양 사건 그 당사자들이 마케팅에 관여해서 그 공주님들 허락받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러고요. 그리고 매해 새로운 걸 제안을 해요. 뭐 되게 생소하죠. 어디 거래하고 싶은 데 있으면 먼저 연락하는 거 하셔도 돼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그룹들이 많지 않아서요.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라 이래야지 일반 우리 농산업 분야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버스 타는 분들한테 그 지역에 삼성생명 보험사에서 농산물을 선물로 줄 수 있게끔 소단위 포장을 디자인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맞으면 생각보다 한 농가 먹고 사는 건 그 보험사 하나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래 얘기해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가평에 저 아는 농부님이 그거 해서요. 자기 생산량의 한 반 이상을 그 지역 삼성생명에서 다 소진해요. 그래서 그냥 만나느냐 마느냐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조건이지 잘하냐 못하냐도 아니에요. 그냥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저희 고객 중에 에스티로드 아세요? 화장품. 외국 기업. 지금 거기도 10년째 거래하고 있거든요. 무슨 에스티로드가 무슨 우리하고 상관 있어 그러는데 아베다, 오리진스 그 계열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자연주의 화장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식물성 원료가 메인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샘플 주는 거 그만해라. 그 조그만한 그 샘플 주는 거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에스티로드만의 좀 차별화된
친환경주의 화장품, 자연주의 화장품의 냄새를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원료 식물과 가장 유사하거나 같은 화분을 특별하게 디자인해서 신규점 오픈할 때마다 고객들한테 나눠주면 그 브랜드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고 좋지 않냐,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냥 단박에 그냥 받아들여져서 지금 아베다 화장품 매장이 신규 오픈할 때마다 고객 선물은 그냥 저희가 제시하는 화분만 해요. 근데 저희는 화분 생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산한 800원 또는 1000원짜리 화분을 사서 거기에 예쁜 포장을 입혀서 3,900원, 4,000원 뭐 이렇게 납품해요. 근데 이제 아베다도 그냥 농가에서 사면 싼 줄 알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마케팅에 맞는 옷을 입히는 건 농가가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한테 구매를 합니다. 고객들이 그냥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아까 그 핑크로즈 장미를 누가 살까? 뭐 여자친구 선물?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까? 이걸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근데 부산에서 어떤 친구가 수원까지 저희 장미 고구 한 송이 사려고 18,000원 하거든요. 한 개. 18,000원짜리 장미 하나 사려고 기차를 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짜장면도 사주고 이 친구의 마음이 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한 반나절을 그 친구랑 있었어요. 반나절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배양실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그랬더니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수천 개 샘플을 다 들어서 보고 그 중에 3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꽃이 다 같은 꽃이지 너무 예쁘고 완벽한 핑크로즈 3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살 거는 1개인데 대표님 3개 중에 1개 골라주세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이러니? 그래서 그 23살 먹은 남자였죠. 너 도대체 왜 이래? 그랬더니 대표님 제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23살 때까지 처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 친구를 만난 지 일주일 뒤면 100일 되는 날인데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인터넷을 한 달을 뒤졌네요. 근데 이제 저희 핑크로즈를 발견하고 와 대단하다.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지 뭘 이걸 사려고 기차를 타고 몇 마리 들어서 오냐 그랬더니 오다가 부러지면 어떡하니? 꽃이 예쁜 것 있는데 못생긴 거 보내주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싸지 않니? 그랬더니 사장님 천재예요. 자기는 18만 원이라도 이걸 사겠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가격 컴플레인들이 많았어요. 무슨 꽃 한 송이가 18,000원 하나. 가격을 저희가 한 5,000원까지 내려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도둑놈들 소리 들었거든요. 비싸다고. 근데 이 친구한테는 18만 원이라도 안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와 진짜 내 고객이 누군지. 사랑에 빠진 미친 놈들. 여자는 아니야. 여자는 남자한테 비싼 거 선물 안 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난 지 100일 된 남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 된 남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난 지 1000일 된 남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내일 모레 생일인 남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화이트데이 날 특별한 선물을 찾는 남자, 그런 남자가 저희 고객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선물을 살 때 가는 장소, 사이트, 그게 저희가 타겟팅 해야 될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디다 팔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장미를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고객들은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가치에 돈을 지불하는데, 사실 저희 아까 그 장미는 어떤 친구한테는 18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제품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보다 기대치가 너무 커요. 물 안 줘도 되고 새끼손가락 한 마디 크기에 그 절대 죽으면 안 되는 녀석이 기대치. 처음에 살 때 우리가 꽃이 병석에서 한 달 이상 펴 있고 물 안 줘도 되고 살아서 한 3개월 정도 가고 그걸 끄집어내서 옮기면 자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거 우와 대박이다. 우리가 장미 화분을 하나 사면 일주일 이상 못 키우잖아요. 대부분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자기 잘못으로 그냥 버리고 마는데 우리 거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한테 선물한 거야. 근데 3개월 뒤에 죽어. 울면서 전화가 와. 살려주세요. 그러고.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고 이게 가격이 우리가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고객이 1,000원을 지불했는데 이걸로부터 얻는 만족감, 이 물건의 가치가 1,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주고 산 스마트폰이 폭탄처럼 터졌어요. 그거 하나로 망할 수 있는 거죠. 그 물건의 가치보다 고객이 느끼는 물건의 가격보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낮으면 망해요. 근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10,000원이면 망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자리거든요. 근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실제 느끼는 가치는 20,000원, 30,000원 가치를 느끼면 대박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품을 기획하거나 할 때 목표로 삼아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물건의 가격보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높을 것. 우와 대박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 근데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가격을 10,000원 땄는데 원가가 11,000원이면 망할 거 아니에요. 가격보다 원가는 낮아야 돼요. 가격보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높아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경영학 원리인데 많이들 이걸 간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가격 매기는 기준이 있어요. 원가 곱하기 3. 100원에 만들면 무조건 가격은 300원. 그런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300원 했으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이 300원보다 높아요. 그러면 풍미를 취했다 소리 안 듣죠. 그렇죠? 한 300원 받아야 월급도 주고 맛있는 거 사 먹겠더라. 100원에 만들어서 120원에 팔면 망해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귀농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아이템 선정 못하신 분들 좀 계시죠? 네. 예. 그걸 좀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2012년도에 우울증이 났어요. 엄청 우울증이 났거든요. 미래 매몰돼가지고요. 번아웃 전문 그래요. 다 타버린 거라. 건강도 되게 안 좋아졌는데 건강검진을
봤더니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혈압도 높고 뭐 체중도 가체중이고 의사가 비만 클리닉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더 큰 위기는 뭐였냐면 정신적으로 좀 막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타버리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3월달인가 새벽에 5시쯤인데 저도 조금 일찍 깨서 그냥 눈은 감고 누워 있을 때였는데 와이프가 자는 사람이 쉬는 숨이 아니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그랬더니 깼어. 왜? 뭐 걱정이 있어? 행복해? 걱정 있어? 그랬더니 저보고 행복해? 아, 그게 새벽 5시에 할 질문은 아니잖아. 당신은 꿈이 뭐였어? 왜 그러냐? 뭘 위해 그래 미친 듯이 쫓아다녀? 그러는 사이 체린이하고 나는 늘 외로워. 그 얘기 듣는데 이게 되게 위기잖아요. 짜증이 났어. 난 미치겠는데. 외롭다는 얘기가 너무 한가하게 들려서 외롭니 나는 괴롭다 그랬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혼당하겠더라고요. 그 주말에 같이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뭔가 함께하는 뭔가가 있어야겠다. 뭐 거지 같은 골프 친다고 가족들은 내팽겨놓고 뭐 비즈니스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골프백 아는 분한테 다 드려버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주말 농장 그냥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거 할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애랑 너무 좋아하면서 집에 오기도 전에 돈부터 입금했어요. 전화하고 30만 원 주고 30평 땅을 빌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여서 너무 가깝죠. 되게 큰 장점인데 단점이 그 주인 아저씨가 주말 농장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땅이 거지 같아요. 세 번째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가까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빌렸는데요. 물 없는 땅 30평. 근데 주인 아저씨가 밭도 안 갈아줘요. 그 보통 그럼 넣어주고 고랑 타서 팻말 꽂아주고 이것까지 하는데 그냥 트랙터를 한번 샥 갈고 끝. 그래서 그 갈아주는 것도 4월 10 며칠 날 돈 돌려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딴 데 할래요. 그랬더니 오히려 야단을 쳐요. 물 성질이 그렇게 급해. 내가 빨리 할 텐데 기다려. 그리고 4월 15일 되니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감자 심어요. 뒤늦게. 그 막상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삽질로 30평 고랑 타보셨어요? 아이고야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 교실만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면적을 줄여야 돼. 돈은 다 지불했으니까 방법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제 재배 면적을 줄였어요. 사람들이 왜 바둑판 모양으로 했냐 그러면 이제 너무 커서 줄이려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도 저렇게 하셨대요. 우리 주인 아저씨 보세요. 팻말을 김태현 저렇게 어디서 구했는지 저 뺑기 칠해가지고 저걸 보더니
와이프가 돈은 자기가 냈는데 왜 네 이름만 있니? 저희 딸내미는 이때 5살이었는데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갔어요. 아빠 우리는 어디 갔니? 그래서 얼른 뽑아버리고요. 집에서 저렇게 이제 밀짚 모자도 쓰고 말통으로 20리터 말통 2개를 3번 갔다 왔다 해야. 근데 2012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몸무게가 한 89kg 정도 과체중입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한 4kg가 쭉 빠지대요. 이렇게. 근데 이 해에 봄 가뭄이요. 말도 못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40 3번이니까 4, 32 120리터를 뿌려도 살짝 적시는 정도? 그래서 물 주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 토양살충제를 쳤네요. 그래서 약 안 칠 건데 그랬더니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돌려달라고. 친환경 그러면 난 세자밖에 말 안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친환경 그러고 가시대. 근데 아닌 게 아니라요. 심자마자 그냥 완전 구멍이요. 거물처럼 막 구멍이 뚫게 돼요. 저게 배추 벼룩벌레, 배추 톡톡이벌레, 십자가 작물들 구멍 뚫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 때는 방법을 몰라서요. 부끄러워서 얼른 뽑아버렸어요. 첫 수확을 했는데 상추 끝을 잘랐더니 하얀 진물이 확 나오대요. 요즘 마트에 파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와 대박. 뭐 이거 먹으면 잠도 잘 온다 그러는데 이제 먹고 와이프랑 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상추는 물을 많이 줘야 야들야들한데요. 물을 안 줘나니까 거칠어서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또 벤치마킹 다니고 농사 고수들 책을 많이 봤는데 또 농사 책은 또 얼마나 봤겠어요. 머리로는 10년 농사 지었죠. 근데 이제 실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갔더니 한 분이 자기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는데 산에 부엽토 한 포제기씩 해다가 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 중에 완전 군계 일학이라. 그래서 와 부엽토가 최고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뭘 농사 그냥 하면 될 텐데 또 결심까지 해. 우리는 뭘 하면 결심을 해야 늘 결심했어. 그러니까 도시에 텃밭들이 되게 많은데 제 눈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텃밭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 농부님들은 보면 비닐 멀칭도 칼같이 하고 지주대도 착 세워서 그 묶는 끈들도 막 각을 잡아서 착 하잖아요. 그 보기가 참 좋은데 이 도시 농부들은 비닐 멀칭도 대충 한 데다가 지주대도 막 이렇고 막 끈도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농사 끝나면 걷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방치해놨다가 봄 되면 대충 걷어서 불법으로 태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심 경관을 이 도시농업이 망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다른 본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나는 비닐 아예 안 쓴다. 플라스틱. 그리고 화학비료 항농약 안 쓰고 제초제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좀 말을 멋있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실 기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마음속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의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원처럼 아름다운 밭 30평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와이프나 애가 외로워라고 얘기한 게 조금 치유될 수 있게끔 이 밭 때문에 되게 아름답고 행복하다. 꽃밭보다 예쁜 밭을 좀 선물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비닐 플라스틱 사용 안 한다, 뭐 이거 안 한다 그러면 하수고요. 저 얘기는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그럼 나는 좀 구체적으로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닐 플라스틱 대신 저는 볏짚하고 완결을 해요. 볏짚을 구한다고 인터넷 뒤졌더니 파는 데가 있대요. 근데 가격이 놀라워요. 세 단에 27,000원? 쌀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지역에 가면 아는 농부님들한테 볏짚 있어요 그러면 태안에 있는 분이 가지고 가세요 한 30달러 주셨어요. 싣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승용차에 볏짚 30달러 싣고 오는데 쥐 나올까 봐요. 방앗간에 갔더니 이 왕견은 거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왕견은 썩는데 1년 걸려요. 그래서 고랑에다가 깔았고요. 볏짚은 썩는데 3개월 걸리는데 이게 굉장한 장점이 풀이 안 자라고요. 수분 손실도 막아주고 3개월이면 썩어서 토양 개량이 돼요. 그리고 바실러스 서틸러스라는 그 균들, 그 미생물이 많아서 작물 토양 뿌리를 되게 좋게 해요. 그래서 뭐 그 외에 기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 완전히 볏짚 신봉자가 됐는데 이 농부들이 추수하고 나면 저 볏짚을 소먹이로 팔잖아요. 그거 그렇게 팔기에는 너무 가치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지주대를 그 쇠꼬챙이 대신 대나무 묶는 건도 막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찾느라고. 그리고 작물 보면 아시겠지만 자로 센치 재가면서 심었어요. 작물마다 센치가 있잖아요. 뭐 옥수수는 20cm, 뭐 수박은 60cm, 토마토는 45cm. 또박 심었어요. 근데 이제 종류를 30평에 뭐 이래저래 심었더니 순식간에 한 60가지가 심겨지대요. 뭐 많이도 안 심어요. 뭐 하려나 같으면 뭐 두포기도 색깔 노란 거, 빨간 거.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농사 일지를 카카오 스토리에 쓰기 시작했어요. 도시농부의 남새밭 일기 그래서 5월 22일 날 마른 땅에서 자라는 연꽃 같은 풀인 한려나를 두 포기를 심었는데 이 한려나는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김치를 담궜는데 그걸 한련저라고 그러고 이건 비뇨기 계통 남자들한테는 비뇨기 계통에 좋고 여자분들은 감기에 좋고 고기 먹고 잘 체하는 분들은 잎하고 줄기로 퐁퐁 찧어 먹으면 채기가 쑥 내려가. 그런 장점이 있고 우리 농사 지을 때 진딧물이 되게 큰 고민인데 진딧물 잘 생기는 당근이나 감자 옆에 이걸 심으면 진딧물이 방제가 돼요. 그래서 친환경 농사 지을 때 한려나를 곳곳에 심으면 예뻐서 좋고 진딧물 방지해서 좋고 뭐 이렇게 자료 뒤지고 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60까지 되니까 한 1년 농사해도 잘 짓지는 못해도 머릿속에 되게 체득하는 지식이 많이 쌓이죠. 주말이면 저렇게 이제 밥도 하고 와이프한테 돈 받으려고 그리고 같이 좀 많이 밭에 같이 나가게 됐고요. 딸기 5포기 심어서 3알 땄어요. 우리 3식구니까 맞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알죠. 9월 정도에 새로 난 순을 잘라서 심으면 내년에 많이 생긴다. 뭣도 모르고 첫째 심어서 많은 말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요 네모난 요 정도 상추 심으면요 한 동네가 먹고 살아요. 얼마나 나오는지요. 이거 뭔지 아시죠? 차조기. 일본 깻잎. 일본 사람들 우메보시 만들 때 쓰는.
저기 살균 효과가 좋아서 우리 한방에서는 저걸 명을 길게 하는 풀이래요. 장명채라고 불리는데 이 장명채라고 불리는 풀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세비름, 곤달비. 그 경북 지역에 곤달비 재배하는 농가들이 되게 많은데 본초 방목이 효능이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 농가한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준 게 곤달비 1000평이면 한 켠에 사조기하고 세비름을 한 500평 따로 키워서 상품 개발해라. 명을 길게 하는 풀 3종 세트, 장명채 3종 세트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곤달비 어디에 좋아요? 그러면 효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명을 길게 하는 풀.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그대로 해서 매출이 엄청 뛰었대요. 체험도 되게 풍성해지고. 아이템 못정하신 분이 이거 해도 돼요. 정력에 좋은 풀만 모아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다들 못 하실 거야.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정력에 좋은 것만 모아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기농 한다면 뭐 할래 그러면 저는 고사리 할래요. 네. 고사리는 종류가 한 15,000종 가까이 될걸요. 관상용부터 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먹는 고사리하고 관상용, 고사리 테마파크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천열매 토마토 1단에 저걸 잘라줘야 2단, 3단 잘 열리잖아요. 근데 알아. 근데 5년 동안 한 번도 저걸 못 잘랐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천열매가 너무 예쁜 거야. 참외를 심었는데 오이가 열리대요. 작년에는 모카 심었는데 아주까리가 열리는 기적을 봤어. 농약 치는 대신 제가 선택한 건요, 이 동반작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 예를 들면 토마토 옆에 메리골드를 심으면 저 메리골드가 뿌리로 토양 선충을 죽이는 천연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토양병을 저 녀석이 제어를 하고요. 이 꽃하고 줄기 잎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 열매에 구멍 뚫는 벌레가 도망을 가요. 그 냄새를 싫어해서. 그래서 메리골드하고 토마토는 궁합이 제일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게 한 폭이 100원 했거든요. 요즘 제가 이거 한 5년 동안 떠들었더니 요즘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이 저걸 다 심어요. 한 폭이 700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천연 염색 재료로도 쓰이고 차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보면 효능으로 보면 요 알록달록하고 빨간 것보다 요 그 샛노란 저게 효능이 한 10배 이상 좋아요. 먹는 데는. 그래서 뭐 사과나무 밑에는 마늘이나 차이브라는 허브를 심으면 그 열매 배꼽 썩은병이 안 생겨요. 그리고 토마토하고 토마토 사이에 바질이라는 허브를 심으면요, 바질은 그늘진 데 자라면 잎이 넓게 자라고 야들야들해서 꽃이 넓게 펴요. 또 반대로 토마토는 바질 옆에 자라면 열매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경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농약 없을 때 해왔던 원리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동반작물 뭐 이렇게 치면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친환경 이러면 신뢰가 좀 많이 깨졌잖아요. 지난번 방송 이거. 그래서 내가 사과농사 친환경으로 짓는다 그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이미지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냐 그러면 사실 약 치는 것만큼 못 따라가죠. 근데 다만 종 다양성이 주는
자정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추 옆에는 제라늄을 심고, 그리고 옥수수 같이 거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옆에는 콩가 작물을 심어서 질소 고정, 뭐 그런 원리들을 좀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커피 찌꺼기 제비 집어넣고,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토마토 장난 아니죠. 사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토마토, 맛있는 토마토 안 파는 나라인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를 안 파는 나라가 거진 없어요. 마트 가면 맛있는 토마토 안 팔잖아요. 되게 웃겨요. 토마토는 이 열매가 맺혀서 60%가 달려서 익어야 그때부터 당도하고 향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린 채로 30% 익어서 있다. 그러니까 배송 과정에서 익는다라고 하는데 변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미와 당도가 없는 상태로 수확을 하니까 토마토 선별하는 데 가보면 잘 익은 토마토가 불량으로 선별되는 이상한 나라. 근데 요즘 더 웃긴 건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슬라이스 쳐서 들어가는데 물 나온다고 물 안 나오는 품종까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냥 익은 걸 한 입 배 물면 그냥 막 물이 줄줄 흐르던 그 단맛 나는 토마토 없잖아 지금. 이거 하면 될 텐데. 이런 원리를 좀 설명해서 하면 될 텐데. 또 우리나라 맛있는 옥수수 안 파는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길에 파는 옥수수 삶아서 파는 데다가 유슈가 안 넣었죠? 뭐 이렇게 묻는. 유슈가 안 넣고 단맛 나는 옥수수 절대 못 삶아요. 그죠? 다 그 사카린 넣어서 삶는 거예요.